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시험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페인 분석과 실력 보완입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고 그만큼 지치셨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합격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이전까지 해왔던 공부 루틴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이번 시험에서 드러난 약점을 그대로 다시 안고 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 왜 감점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즉,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1월과 2월의 역할이 다른데요. 먼저 1월입니다. 1월은 절대 조급해질 시기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달려온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독이 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에는 푹 쉬고 컨디션을 회복하시고 26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페인 분석과 약간의 방향 설정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은 분석의 시간인데요. 2월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달이 아니라 페인 분석과 전략을 완성해가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열람을 반드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2월 5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 공지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1차 답안지 열람 안내가 나옵니다. 이 답안지 열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략적으로 이 답안지 열람을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서울은 2월 중에 또 경기도는 3월 중에 답안지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열람 기간이 이틀 정도로 매우 짧았고 실제 열람 허용 시간도 10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였습니다. 즉 현장에서 처음 보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먼저 경기도 교육청 답안지 열람 안내 문서를 가져왔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틀간 가능했고 또 1인당 20분 동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필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불어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 답안지 열람 안내 문서도 가져왔는데요. 경기도와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이틀간 열람이 가능하고 이 열람 시간도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필사를 비롯한 모든 것이 불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답안지를 보러 가기 전에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1차 시험 문항은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편 제가 그 전년도 분석집 시리즈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26학년도 기출문제만 분석한 문제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분석집을 출간했는데요. 답안지 열람 전에 26학년도 문제만 빠르게 분석하고 가시기에 유용할 것 같아서 2027 전공국어 톱퍼보기 분석집 시리즈 점검 구매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문자명, 주문 일자, 또 주문 번호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자료는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 이미 분석집에 모두 실려있는 내용이니까요. 추가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가지고 계신 분석집의 목차를 보시고 26학년도 문제만 찾아보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또 그 문항에서 득점 가능한 모범 답안은 어떤 형태였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가져오신 시험지나 시험 직후에 작성해둔 복기 내용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열람 전에 꼭 해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어디서 감점되었을지, 또 어떤 문항에서 점수를 얻었을지, 조건 누락이나 개념 누락은 없었을지 등과 관련해서 점수 획득과 관련해 반드시 예측을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제 답안지를 봐도 대부분의 경우 기억과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썼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빠져있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잘 쓴 문항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시험지의 내용이나 복기가 실제 답안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인 분석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답안지 열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디서 실력이 부족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안지 열람은 학예용이 아니라 페인 검증 과정으로 몹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커트라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1차 전공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수인데요. 이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지, 개념 이론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적용이 약한 것은 어딘지, 서술이 문제인지 등과 관련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 상승의 핵심이 어떤 데 감점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인 분석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감점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발문이나 조건이 놓쳤는지, 답안이 유기적이지 않았는지, 핵심 내용이 빠졌는지 등과 관련해서 감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을 찾으세요. 이 문제를 틀렸다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학 영역에서 특히 페인 분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첨언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잘 나와서 잘 서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더 많은 작품에 대해서 익혀야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나와도 작품 내적 맥락에 기대어 혹은 주어진 지문과 조건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페인 분석과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소개했었는데요. 꼭 한번 참고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글을 선생님들께 많이 받아본 터라 다소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답안 작성 연습이 필수입니다. 개념 암기만으로는 점수가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 답안을 써보면서 채점자가 감점할 만한 요소를 줄이고 점수를 부여할 만한 요소를 확대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제공하고 있는 합격 가이드 파일에서 답안 작성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몹시 중요한 내용인데 분석집마다 중복으로 수락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파일을 따로 빼둔 것이니까 따로 제공하는 파일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1, 2월에 세운 이 방향은 절대로 고정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인 분석을 하고 또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면 공부 방향은 계속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나 기술이 아니라 페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한데요. 1월은 충분히 회복하시고 또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2월에는 페인 분석과 전략을 완성하시고 또 3월에는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